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연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뉴스만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통장 사정, 그리고 우리가 매일 걷는 동네 골목의 분위기도 정말 그만큼 뜨겁고 활기찬가요?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당장 집 앞 상가만 가봐도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빈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한창 올라가던 아파트 공사 현장은 크레인이 멈춰 선 채 적막감마저 맴돌고 있죠. 식당에 가면 물가는 너무 올라서 밥 한 끼 사 먹기도 무섭고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매일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 기괴한 상황. 도대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뇌관에 대해 이야기할 거거든요. 어려운 용어는 다 빼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딱 10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26년 초 경제 지표를 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건설 경기 부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건설 투자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국가 경제 성장률을 무려 마이너스 1.4%포인트나 갉아먹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와도 건설과 부동산 시장이 그 돈을 밑빠진 독처럼 다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빚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 즉 비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무려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9.93%까지 치솟았죠. 여러분, 은행에서 연체율 1%는 경고등이 켜지는 수준이고 3%가 넘어가면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10%란요, 이건 돈을 빌려간 건설사나 시행사 10곳 중 한 곳은 아예 이자조차 못 내고 나자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도 중소건설업체들의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떼인 돈만 6천억 원이 넘어가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화려한 반도체 수출 실적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인 내수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시퍼렇게 멍들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설사 사장님들이 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이미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불패 신화라며 아파트 청약만 당첨되면 수억 원을 번다고 온 국민이 영끌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때 돈을 긁어모으던 건설사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지금 와서 은행 이자도 못 내서 줄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 경제는 박살이 나는 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부동산 PF라는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PF 위기, PF 부실 폭탄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이게 터지면 우리 집값과 내 대출 이자까지 영향을 받는 건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복잡한 구조를 정말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쉽게 말해 미래의 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마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담보를 잡힙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나 땅 혹은 나의 확실한 월급을 증명해야 돈을 주죠.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거대한 사업은 단위가 다릅니다. 수천억 원,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하죠. 아무리 큰 건설사라도 그만한 현금을 통장에 쌓아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라는 기획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주 기가 막힌 청사진을 그립니다. 은행장님, 여기 낡은 공장 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초호화 100층짜리 랜드마크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이거 분양만 하면 1조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수익을 믿고 땅 살 돈부터 공사활동까지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 즉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받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그런데 이 PF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브릿지론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입니다. 땅조차 확실히 내 것이 아니니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자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주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이 비싼 이자를 노리고 돈을 빌려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 PF입니다. 이제 땅도 샀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리는 단계죠. 이때는 제1금융권 같은 큰 은행들이 들어와서 이자가 싼 돈을 대규모로 빌려줍니다. 시행사는 이 싼 돈을 받아서 처음에 빌렸던 비싼 브릿지론을 갚아버리고 남은 돈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아주 매끄러운 릴레이 달리기 같죠? 바통 터치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바통 터치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2020년, 2021년으로 돌려볼까요? 그때는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금리는 제로에 가까웠고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랐습니다. 집신을 팔아도 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자 전국 방방곡곡에 시행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브릿지론을 내줬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지으면 다 팔릴 텐데 이자 듬뿍 챙기자 하면서 묻지마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 인건비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과거에 100억이면 짓던 건물이 이제는 150억, 200억이 있어야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2배, 3배로 뛰어버린 거죠. 자, 브릿지론으로 비싼 이자를 내며 버티던 시행사들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큰 은행에 본 PF 대출을 부탁하러 갑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견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 공사비도 엄청나게 올랐고 금리도 비싼데 요즘 집값 떨어져서 분양도 안 되잖아? 이거 건물 지어봤자 100% 마이너스다. 우리 돈 못 빌려줘.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릴레이 달리기에서 다음 주자가 바통을 안 받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럼 바통을 들고 있던 사람, 즉 비싼 이자의 브릿지론을 내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겁니다. 시행사는 이자 낼 돈이 없어서 파산하고 땅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으니 땅을 사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값에 팔아도 안 팔립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그 거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연체율 10%에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더 끔찍한 연쇄 반응은 지금부터입니다.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면 그 아래에서 하청을 받던 수많은 중소기업들, 인테리어 업체, 철근 납품업체, 심지어 공사 현장 앞 한바집까지 줄줄이 파산합니다.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해버리면 사람들은 돈을 쓰지 못합니다. 지갑을 닫아버리니 동네 마트, 미용실, 옷가게 등 내수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대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으로만 머물고 서민 경제로는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양극화의 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이 소름 돋는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처법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섣부른 부동산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 집값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데 지금이 바닥 아닐까? 금매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PF 부실 사업장들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말은 살릴 곳만 살리고 가망 없는 곳은 다 터뜨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미분양 물량과 부실화된 부동산 매물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바닥은 이 부실 덩어리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화되고 금융권의 연체율이 안정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관망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현금을 쥐고 기회를 노려야 할 때입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을 빠르게 축소하셔야 합니다. 은행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동산 PF에서 수천억, 수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은행은 그 구멍 난 장부를 메우기 위해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 이익을 쥐어짜려 할 겁니다. 가장 쉬운 타깃이 누굴까요? 바로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겉으로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뉴스에 나와도 은행들은 슬그머니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출 이자를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금 비투나 영끌로 무리하게 버티고 계신다면 자산을 일부 손절해서라도 고금리 부채를 먼저 갚아내는 디레버리징 전략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셋째, 자산의 시야를 한국 밖으로 넓히셔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치명적인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처럼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두면 알아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전 세계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미국의 인공지능 AI 산업이나 혁신적인 글로벌 우량 기업들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에만 내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은 엔진이 고장나 침몰하고 있는 배의 1등석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하다가도 순식간에 거대한 해일로 변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지금 화려한 수출 지표와 주식시장의 불장에 취해 우리 발밑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부동산 PF라는 지뢰를 보지 못한다면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며 차분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부의 역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경제의 큰 파도를 넘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식과 돈이 되는 진짜 정보를 가장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